때 이 AFP 수치가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 외에 되게 드물기는 한데 생식기계 종양, 그러니까 난소나 고환 같은 곳에 암이 생기면 AFP가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간암 수치가 높아요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제 외래에 이렇게 2년마다, 정확히 2년마다 딱 울면서 찾아오시는 여자 환자분이 한 명 있어요. 이 건강검진 할 때마다 계속 간암 수치가 이제 높다고 나오니까 알면서도 또 놀래서 또 오시고, 또 2년 있다 또 놀래서 오시고, 네, 그래서 엄청 불안에 떠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암 수치는 전문 용어로는 알파 태아 단백, 알파 피토프로테인, AFP라고 하는데요. 종양 표지자의 일종입니다. 종양 표지자는 이제 그 자체로는 종양을 진단할 수는 없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조금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선별 검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루, 힌트를 제공하는 피검사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요새 종양 표지자들을 세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췌장암 수치, 난소암 수치, 뭐 전립선암 수치, 이제 그 중에 간암 수치가 이제 같이 있고, 이거 검사하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알파피토프로테인, AFP는 다양한 이유로 오를 수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간암이에요. 특히 간세포암. 간암 중에서 간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간세포암이라고 하는데, 이 간세포암 때 알파피토프로테인이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 외에 뭐 급성 간염일 때도 오를 수 있고, 만성 간염일 때, 그리고 간 경변증일 때도 일부 AFP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상승 정도는 간암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AFP가 높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분이 원래 간질환이 있었냐 없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간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만성 비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간경변증, 간경화를 의미를 하는데, 원래 간질환이 있는 분이 AFP가 올랐다. 이거는 정밀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간세포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통 간암이 정상인에게서는 많이 생기지 않고 거의 기저 간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기저 간질환이 있는 분이 AFP가 20 이상 올랐다. 보통 뭐 단위는 나노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CT나 MRI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간질환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AFP만 살짝 올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분들의 AFP는 원래는 7 미만이 정상인데 10 정도로 조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한 8점에서 12점, 뭐 많게는 한 15점,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임상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간질환 있는 분들보다는 간질환이 없는데 AFP만 올라서 오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의외로 임신입니다. 임신 때 이 AFP 수치가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 외에 되게 드물기는 한데 생식기계 종양, 그러니까 난소나 고환 같은 곳에 암이 생기면 AFP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식기계 종양은 엄청 드문 종류의 암이에요. 학자들 사이에 그렇게 기저 간질환이 없는데 AFP가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다를 얘기 드리면, 일단 예전에 혹시 AFP를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만약에 예전에도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AFP가 상승이 돼 있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가 혈액 검사를 재검사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AFP가 높아 있고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원래 AFP의 정상 수치는 7 미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한 10 정도가 정상 세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작년쯤에 이제 정숙한 교수님께서 AFP가 10 정도로 조금 올라 있는 분들이 어떤지 1년간 추적 검사를 했던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기저 간질환이 없던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에 AFP를 나는 검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딱 했는데 AFP가 올라 있다, 그러면 일단 복부 초음파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도록 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간 질환이 없는 환자라도 AFP가 20을 잘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20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0이 넘는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저 간 질환이 없더라도 AFP가 20이 넘는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뿐만 아니라 CT 같은 추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AFP의 반감기는 6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검사 받아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전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6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AFP 검사를 받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간암이 맞고 종양이라면 반감기니까 이게 한 2배 정도 올라 있고요. 암 쪽이 아니라면 6주 이후에 검사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만성 비형 간염, 만성 시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이분들은 AFP가 올라가면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20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CT까지 추가 촬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 질환이 없는 분들은 AFP가 10 초반 정도일 때는 복부 초음파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병변이 없다는 거는 확신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특별한 변변이 없을 때는 3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피검사를 재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질환이 없는 분이라도 AFP가 20이 넘어간다. 이거는 꼭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건강검진 때 AFP 수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